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논술이 이제 인원수가 줄었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인 인원은 뭐 그래도 50명 줄겠다. 어찌됐건 논술은 이제 정부에서 치르지 말라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논술은 이제 3, 4등급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이죠.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을 봐도 좀 좋은 대학이죠. 논술로 가면, 합격하면 좋긴 한데, 이제 일단 논술을 치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논술에서 자신이 인문계라면 국어 모의고사가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느냐, 또 수학이나 과학이 몇 등급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학을 치르는 대학은 수학을, 과탐을 치르는 대학은 과학을, 그래서 수학을 기초로 한 과학이겠죠. 이것을 내가 얼만큼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험을 잘 치를 수도 있고 못 치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준비해서 되진 않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학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논술을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합격해서 뭐 대학을 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논술의 일정이죠. 대학마다 또 치르는 시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 시험이 어떤 류의 시험이냐에 따라서 이 대학을 넣고 이 대학을 안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시가 이렇게 전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술의 경우에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비율의 학생들이 좀 더 높은 편이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따지면 어찌됐건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면서 뭐 지금 3학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좀 너무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다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 논술은 하도 이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죠? 평가를 대학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의 시험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교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국어 성적 아까처럼 그런 성적이 잘 나온다, 인문계열 쪽에서, 또는 이쪽 어디야, 그 자연계열 쪽에서는, 이과 계열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대학마다 어쨌든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가 매년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대학교가 이제 지원도 받고 안 받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 급격히 어찌됐건 논술 시험이 이전에 봤던 시험과는 달리 훨씬 전 3, 4년 전의 시험과는 달리 많이 쉬워졌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논술고사를 채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를 물론 뭐 잘하는 학생이 합격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잘 안 하면서도 막 원서를 넣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애들 거의 문제나 읽어봤나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엉뚱한 답변을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잘하면 또 그런 애들이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형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계열별로 먼저 평가 항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논술은 주요 평가 항목으로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제시문의 이해 및 분석력,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리적 서술 능력,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몇 개의 문장을 읽고 종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하는 얘기죠? 늘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뭐 이렇게 뭐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쭈쭈쭉 간다. 그 서열처럼 간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논술이든 수능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고 그 우수한 학생을 논술에서는 직접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사들이 평가한 거를 가지고 보는 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제가 왜 달리 말한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실제로 문제 속에 그 답이 있는데 아이들이 엉뚱하게 쓰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답을 써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약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를 요구하는 경우, 또한 설명이나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및 논제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제시문을 참고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 학생 기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몇 명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글 쓰는 것을. 논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기사글을 쓰는 것을. 근데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똘똘했어요. 그래서 기사도 쉽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배워가서 강남에 대치동에 가서 이제 논술학원을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쉽게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논술학원에서도 이 글을 너무 잘 쓴다고
그러니까 글만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문제 이해력이나 근데 걔네들이 그것까지 떨어졌을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내신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처진 경우였거든요. 그 학생들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특목고의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신이 낮은 경우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 물론 뭐 수능 최저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엄마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렇게 붙었다는 동 안 붙었다는 동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걔네들 뭐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걔네들 대학 입학하고 나서 한 5, 6월 달, 6월 달 정도에 어떻게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통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최저의 여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낮은 내신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신이 너무 처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우 미묘해서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성적 차이, 예를 들어 뭐 500점 만점이 있는데 떨어진 애하고 붙는 애 그 차이가 뭐 10점, 20점씩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있고요. 또 하나 등급 점수 아이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수준이 적정하게 일정 템포 이렇게 기준점처럼 이렇게 설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아주 적은 차이에서 어쨌든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라는 것은 뭐 학생부 교과도 0.001점에서 차이가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차이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전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항상 요청하는 게 아주 미묘한 차이, 아주 적은 차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를 쓰기 위해서 물론 뭐 학생들은 열심히 썼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미세한 차이에서 당락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 수학 논술은 미적분 단원과 극한, 벡터, 확률 등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대학에 따라 과학 논술은 실시하지 않거나 대학에 따라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교과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학들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있고 과학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경북대, 광운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죠. 단국대, 서강대, 수학을만 실시한다는 거죠.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수능 수학, 과학 문제를 객관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힌 다음에 주요 정리 등에 대한 증명 연습 등을 해보고 문제의 난이도는 수학 논술은 수학 4점짜리 변별력이 있는 문항 정도, 과학 논술은 변별력을 고려한 문항 정도에 맞추어 연습합니다. 둘째, 논리적 문장 전개로 답의 도출 과정 제시, 과학적 용어와 개념 사용, 근거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때 수리 계산에서 답안 도출 과정 기술, 정확한 계산, 단위에 유의하면서 써야 한다. 셋째, 시간 안배로 제시문의 요점을 메모하고 시간을 정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 논술은 문항수 및 난이도에 따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논술은 단순한 암기 내용의 확인이 아니라
추론과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재심은 해석을 잘하고 논제 상황에 과학의 교과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선행 평가 선행 학습 영향 평가에 대한 것들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다시 교사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렵죠.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의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 2학년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반, 오프라인 수업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냉정히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있죠. 물론 뭐 과제나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하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 준비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눈에 익혀지고 그 답안을 써내려가는 과정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인문 논술 같은 거 보더라도 처음에 문장을 읽으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문들은 평소에 봐왔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은 아닐 겁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연습은 대학교에서 이미 논술 기출 문제에는 다 공개되어 있죠. 답도 공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답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거 꼭 학원 예전에는 학원이 꼭 필요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술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 지금 정도면 좀 해볼 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논술 부분을 촬영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그 다음에 자신이 잘 보는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또는 국어라면 인문 논술은 국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문학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경우에도 이제 뭐 어쨌든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아무리 낮아도 3등급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3, 4, 5등급, 6등급까지도 물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경우에도 여하간 어느 경우이든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디 정도냐, 어디에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자꾸 모의고사를 건드리냐? 모의고사가 기준점입니다. 성적에. 그 아이의 실제 성적은 모의고사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요즘의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고 이해력 시험이고 라고 얘기했죠. 비판적 사고력 시험이고 종합적 사고력의 시험이고 어쨌든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이해하고, 다만 이 전형 역시 준비한 학생은 합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준비했다면 마지막 그 부분까지 아직 시험 기간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논술로 시험 보는 학생이라면, 그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 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최종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으로 남아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